자, 질문 4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영상 매매 기법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스윙주는 어떻게 선별하며 어떤 시그널에 사거나 팔며 더 가지고 가는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모든 매매의 기준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어떤 시그널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사는지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배열이나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지 않는 이유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단기간에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것보다는 이 떨어진 상태에서 악재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주가가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통 악재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다 떨어진 뒤에 나오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이 정말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에 악재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톱텍인데, 어떤 기업에 악재가 터질 경우는 한 이쯤에서 악재가 터졌거든요. 근데 악재가 터지기 전에 주가는 이미 3만 거의 5천원까지 갔다가 4만원을 뚫었다가 터지기 전에 이미 황금선을 깨고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황금선을 깨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어떤 악재가 있고 또 악재가 있기 전에 그 악재를 먼저 접하고 먼저 팔아먹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무튼 큰 손들이,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팔아먹고선 그제서야 악재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뉴스나 공시로 나오면서 거래 정지까지 당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차트상으로 절대 황금선 밑에서 하락하는 종목을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깡통찬 경험도 있고, 지금은 리스크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루 이틀하고 때려치울 것도 아니고 오래오래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이나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에 사냐면, 주가가 일단 첫 번째 상승 할 때는 이게 전 고점을 뚫어주는 이 타이밍에 만약 못 샀다면은, 그 전에 샀다면 수익을 내겠지만 못 샀다면, 자신이 사고 싶은 가격에 매수를 못 했다면은 일단 지켜봅니다. 이날은 그냥 지켜보고 놓친 종목은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봉이 나오고 그 다음 봉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봉이 그냥 눌림이냐 아니면 완전히 폭락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한 뒤에, 그리고 이게 눌림이 그냥 단순한 눌림 같다, 거래를 보았을 때 일단 이 넥슨GT라는 종목을 보면, 이게 만약 눌림이라면 이 양봉의 거래량보다 훨씬 적은, 거의 반이 약간 안 되거나 반 정도 되는 거래가 나오면서 거의 한 이 정도 이상에서 마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대 음봉이 나왔고 거래가 더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에서는 매매하지 않고 적당히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나 앞으로 좀 오를 것 같다, 다시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진입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어떤 종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힘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역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 세력들이 좀 더 영악해지고 좀 변동성이 30%가 되면서 예전 15%처럼 좀 기초적인 공식이 안 통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래가 계속 붙으면서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이렇게 양봉이 뜨면은, 장중에 양봉이 뜨면 이게 단순 반등이 아니고 다시 이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회복을 해준다면 이게 단기간에 또 시세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음봉 뒤에는 이게 완전히 설거지라 생각하고 떨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고 있죠. 안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오른다는 뜻이고, 또 올랐을 때 여기서 저지를 당한다는 거는 또 더 못 오르고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항상 주식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를 했는데, 스윙주는 어떻게 선별을 하냐면, 스윙주는 일단 지수가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지수가 최소한 뭐 일봉, 주봉, 월봉 이걸 다 보거든요. 이 업종 지수에서 이 최소한 일봉상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될 때 저는 스윙 종목을 진입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서 거래가 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스윙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가져가봤자 뭐 하락하는 힘이 더 크잖아요. 요 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장중에 좀 지수 때문에라도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한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서 놀 때 일단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리고 스윙주는 어떻게 선별을 하냐면, 상승장이 돼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하락을 멈추고 지수와 똑같이 거의 황금선 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하냐면, 이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 종목, 정배열을 유지하는데 더 안 떨어지고 고점을 뚫어줄 것 같고 거래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종목, 이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종가에 넣어놓거나 그냥 지수가 좋을 때 계속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상승장이 나온다면 정말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댓글입니다. 동영상 강의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절가는 단타시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손절은 항상 중요합니다. 손절은 어떤 종목을 진입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최대한 유리한 시장에 진입하는 게 우선이지만, 만약 그 어떤 종목을 진입을 한다, 그리고 진입을 할 계획이라면 이거는 매수해가지고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손절가를 확실히 정해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길게 2, 3%로 보고 있지만 보통의 본전에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최대한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서 만약 이 가격에 샀다, 6,560원에 샀다. 근데 6,580원, 90원, 6,600원 이렇게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 이게 더 못 오르고 다시 내려온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매수한 가격에 그대로 매도를 합니다. 그거는 호가창을 보고 이게 좀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 같다, 아니면 허매수로 인한 아니면 개인들을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억지로 올린 것 같다, 이럴 때,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저는 매도를 합니다. 이 부분은 호가창을 보고 좀 호가창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호가창이란 지금 말로써 설명하려면 진짜 몇 시간은 소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2, 3% 손절이라고 했죠. 제가 항상 계획을 하시고, 만약 자신이 어떤 종목을 50만원치 버틸 수 있다 이러면은 50만원에 2, 3%면은 약 2천만원 정도 매수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샀던 가격에서 저는 딱 손절을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호가창에서 바로 올랐을 때 그걸 못 오르고 저지를 당할 때, 눌렸을 때 본전에 팔거나, 아니면은 샀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본전까지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 본전까지 반등을 했는데 더 못 오를 것 같다, 이럴 때는 그냥 본전에 또 팝니다. 그걸 보통. 그리고 사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거는 다시 본전까지 왔을 때 저는 그거를 손해를 안 보고 본전에 파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좀 수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경우에는 본전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앞서 말한 2, 3% 손절, 그냥 기계적으로 사자마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떨어졌다가 반등도 아예 못하고, 그럴 경우에 2, 3%를 손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만약 제가 보통 사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강한 종목이거든요. 거래대금이 강하고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한 90% 정도는 장중에 뭐 제가 매수를 했다,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 근데 조금 오르다가 떨어진다, 이럴 때 바로 손절을, 2, 3%가 떨어졌는데 바로 손절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강하고 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싶으면 일단 떨어질 때 한 번쯤은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줬다가 그 반등세를 유지 못하고 그냥 다시 떨어질 것 같다, 이럴 때 뭐 본전으로 손절을 하지, 한 번쯤 반등하는 걸,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예상이 틀려간다면은 그 2, 3%에서 뭐 심하면은 4%, 5%까지 손실이 갈 수 있지만, 보통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에 거래대금이 상위인 종목은 보통은 이렇게 매수하면 한 번쯤은 반등을 해줍니다. 거래대금이 강한데 계속 그냥 수직으로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이 손절가를 넘어서서 한 번쯤 반등해 줄 때, 그리고 그 반등에서 힘을 잃어버릴 때, 그때 손절을 합니다.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은 호가창이 좀 역할이 큰데, 이 호가창 강의는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장중 단타를 치기 위해서 한 종목의 호가창을 파악하실 때 종목당 진입하기 전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호가창을 보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제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일단 이 먹잇감이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일단 뭐 분봉상 너무 많이 올랐나, 아니면 진입을 하기 적정한 자리인가, 이런 거를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상 차트가 좋은가, 좋은 차트를 파악하는 법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죠. 그리고 이 분봉상 갑자기 너무 올랐는가, 뭐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뭐 15% 이상이거나, 아니면 3분봉상 뭐 보시면 3분봉상 너무 갑자기 뛰었는가, 너무 갑자기 진입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뛰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재보지 않았지만 보통 한 종목을 파악하는데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몇 분 동안 뭐 이게 호가창을 그냥 몇 분을 보거나 아니면 빨라봤자 1분, 이때 계속 보면은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눌리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일주씩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거나 매수 매도가 나온다거나, 이런 좀 개인들을 유인하는 행동이 나올 경우에는 그 종목은 그냥 제외시키고 다른 종목을 찾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뭐 빠르면은 1분에서 아니면은 뭐 30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재보지도 않고 정해놓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하고 진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계획을 하고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호가창 단타 매매 영상을 보니 종목이 상승 쪽으로 변동을 키우는 와중에도 상승 극초반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호가가 꽤 상승한 뒤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익폭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름 기준으로 상승세가 오래 유지될 경우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상승세가 오래 유지될지 판단하려면
호가창에서 어떤 양상을 봐야 하나요? 이거는 어떤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한 호가 두 호가 오른 상태에서 진입을 안 하고 4개, 5개 호가가 올랐을 때 진입을 했다는 걸 보셨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경우는 아마 이럴 겁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기 상승이냐? 보통 종목을 보면 장중에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이런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보면 이렇게 한 번 상승했다가 분봉상 바로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거의 허매수로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개인들을 낚기 위한 그런 호가창에서 그런 신호가 분명히 왔을 겁니다. 일부러 좀 약간 매수를 유도하는, 일부러 너무 대놓고 싸지도 않고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빵빵한 호가창을 만들어가지고 뭐 1000주씩 다 빵빵하게 쌓은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 올린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전부 밑장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 호가 두 호가에 매수 대기를 쌓아놓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빵빵하게 만들어서 쌓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억지로 호가를 올려서 떨어지는 이런 차트들을 장중에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호가 두 호가 올랐을 때 진입을 안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약간 확신이 덜 들었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랐을 때 주가가 잘 흘러가다가 올랐을 때 이게 이 오름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 호가를 더 잡아먹을 수 있겠다 이럴 때 같이 진입을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상승세가 오래 유지되려면 호가창에서 어떤 양상? 일단 호가창에 적당한 매수 대기 물량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합시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은 한 호가창에 뭐 4,000주, 2,500주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러면은 뭐 이거에 대충 눈으로 봤을 때 평균치인 한 2,500주 안으로 진입을 해서 손절할 때도 나중에 간편하거든요. 만약 이거를 좀 오버해가지고 매수하면은 5,000주, 10,000주 이렇게 매수하면은 손해를 볼 때 그리고 손절을 할 때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한 호가에 손절을 못하고 좀 여러 개의 호가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그게 늦어지면 진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에 일단 적당한 물량이 쌓여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너무 오버스러운 물량도 쌓여 있으면 그거는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고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이 마감한 호가창이라서 좀 이렇게 보이겠지만 뭐 장중에 이런 것들은 매도 대기가 이 정도 쌓여 있다면 보통 이런 것들은 한 1000주만 쌓여 있어도 1000주, 2000주까지 쌓여 있어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호가창이 물량이 좀 안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장 시작 직후에 거래량이 실리며 전일 종가 대비 등락률 상위인 종목들을 대상으로 매매하다가도 9시 반이 넘어가면 그 저점에서 반등을 노리고 진입한 종목의 변동성이 죽어버려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 변동성이 꾸준히 강할 만한 종목을 시초에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시초가에 판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올려드렸죠. 이거를 시초가에 매매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일단 이거를 매수한 거는 이날 고점을 뚫어주고 유지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지만 일단 지금 약간 운도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땐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 했죠. 수익을 줄 때 무조건 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에 사서 수익을 줄 때 거의 5% 시작해서 10%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수익을 줄 때 바로 매도를 했고 만약 이 하락장이 아니었다면 상승장이었다면 저는 아마 수익을 줬을 때 매도를 안 했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본전치기로 그냥 그렇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약간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 판단이 약간 운이 겹쳐서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에 이게 장중에 계속 오를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그냥 예상 체결량을 보고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겠다, 오늘은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이 시작하고 약간 안정세를 보이고 뭐 암호 그린텍을 매매했으니까 이걸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시초가에 샀다가 팔았잖아요. 근데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오르려면은 이런 애매한 그냥 상승 반등 말고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 줘야 됩니다. 거의 고점에서 1개에서 3개의 호가 그 근처까지 접근을 해야지 이게 고점을 뚫어 주겠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밑에서 논다면 이거는 그냥 상승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힘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게 만약 그 다음 거래일에 이게 뭐 한 이쯤에서 안 사도 되니까 그 다음 거래일에 다시 11,300원 이 가격을 뚫어준다, 이럴 때는 매수를 한다면 수익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종목이랑 약간 머큐리랑 느낌을 비슷하게 받았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고점을 뚫어 주었죠. 뚫어 주었다가 좀 심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에 이 고점인 11,300원을 뚫어줄 때, 혹은 뭐 11,200원 그 밑에 호가에서 좀 미리 진입을 한다면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뭐 저의 그냥 하루 라이프가 궁금하셨다고 했는데, 뭐 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이나 뭐 개인 프로필을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라이프는 장 끝나고 나면은 보통 하루 종일 일단 주식을 하죠. 평일에는 장이 끝나면 최소 6시입니다. 저는 시간의 거래까지 다 보기 때문에, 뭐 만약 시간의 거래 진짜 매매할 게 없다면 좀 빨리 끝나면은 5시이긴 하지만, 그 5시에 끝나서 그 다음날 또 매매할 종목들은 다 선별해 놓고 오늘은 뭐 어떤 게 올랐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다 파악을 하다 보면 보통 5시에서 그리고 장 완전히 끝나고 6시 반까지는 거의 마감을 하고, 6시 반부터는 이제 뭐 가족과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뭐 외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도 하고 뭐 아니면은 걸으러도 가고, 좀 미세먼지가 좋을 때는 자주 걸으러 갑니다. 좀 제가 걸으면서 바람 쐬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주식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집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바람을 쐬주고, 보통은 거의 가족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이 있을 땐 그 약속을 뭐 친구 만나러 가거나 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수익은 매일 1%에서 4% 정도 내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약 1,000만 원 정도로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할까 합니다. 작은 돈으로 하다가 제법 큰 돈으로 할 때 마인드, 원칙 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나면은 자신감이 붙고, 큰 돈으로 했을 때 좀 큰 돈을 벌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많이들 행복한 상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좀 작은 돈으로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확실히 그 마인드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거래세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세가 깎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1,000만 원으로 하신 분들은 거래세랑 수수료 나가봤자 33,000원이겠지만 그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33%, 33만 원이 나갑니다. 33만 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33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하다가 큰 돈으로 할 경우에는 약간의 마인드가 좀 흔들리게 되고 원칙이 잘 안 지켜지게 됩니다. 그냥 사자마자 일단 심리적 압박을 받고 큰 돈으로 했을 때, 그리고 떨어지면은 더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그게 작은 돈으로 항상 뭐 10만 원, 20만 원 벌다가 큰 돈으로 갑자기 진입했을 때 실패할 경우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된다면 그거 진짜 멘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마인드를 잡아야 되냐면, 이거 매일 1%에서 4%, 뭐 2, 3, 평균 2%로 먹는다고 치시면 큰 금액으로 진입했을 때는 1%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수익률 절반 정도를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게 꾸준히 유지될 경우 점차 금액을 늘려가시거나 아니면 퍼센트를 좀 더 높게 잡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타 기준으로는 한 종목당 보통 무리 없이 하려면은 거의 3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단타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3천만 원만 있어도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때는 그냥 미수 쓰면 되는 것이고, 물론 제 기준입니다. 미수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예수금을 늘리시고, 제 기준으로는 그냥 미수만 써도 3천만 원 이상 매수가 되니까 예수금을 3천만 원까지 제한을 해놓고 단타 계좌에는,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수익 계좌로 돌리거나 시장이 좋을 때 수익 계좌로 돌리거나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뭐 자유 적금을 들거나 은행에 그냥 박아 놓습니다. 아니면은 뭐 주식 계좌 안 쓰는 거에 그냥 박아 놓고 아니면 그냥 선물 옵션 계좌에 넣어 놓은 다음에 뭐 넣어 놓기만 합니다. 그냥 뭐 금고처럼. 그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단타는 3천만 원만 있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 이상의 돈이 억대 단위로 들어간다면 만약 미끌렸을 때 손실을 크게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뭐 종목들을 매수할 때 이 매수 대기 물량들 있잖아요. 만약 이게 뭐 3만 주씩 쌓여 있는데 자신이 뭐 1억치 사서 그 이상 2억, 3억 이렇게 10만 주 이상 막 사버린다면은 손절을 할 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단타를 할 때는 3천만 원만 있어도 정말 좋고, 그리고 스윙 투자나 중장기 투자는 이 지수 상황을 봐서 그 돈은 그냥 되는 대로 넣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스윙이나 이런 것들은 지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돈이 2억이 들어가던 3억이 들어가던 그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단타 기준으로 3천만 원입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실에서 자신이 감당되는 금액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뭐 지금은 연습하시겠지만 나중에 1,000만 원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감당이 된다면은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좀 목표 수익률을 낮춰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그게 적응되고 그 적응된 상태에서 점차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감하고 다음 질문 영상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